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 지난번 빌리빌리 1편에 이어서 마침 2분기 실적이 발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빌리빌리 2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리빌리는 유저를 중심으로 컨텐츠, 커머셜라이제이션, 그리고 커뮤니티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빌리빌리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게 유튜브 채널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 채널의 구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별다른 컨텐츠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구독 취소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구독자들을 그 채널 안에,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플랫폼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꾸준한 컨텐츠가 올라와야 되고, 계속해서 컨텐츠가 올라오게 되면 구독자와 구독자, 그리고 구독자와 크리에이터 사이에 어떤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인터넷 플랫폼들이 원하는 건 유저들이 그 플랫폼 안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빼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끈한 커뮤니티 기능이 형성이 되면 유저들이 그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혹은 수익화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빌리빌리는 다른 영상 플랫폼과 다르게 워낙 서브컬처에서 시작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원래도 유저들의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가 다른 플랫폼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틱톡이나 콰이쇼 대비해서 평균 팬의 퀄리티가 빌리빌리가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팬 퀄리티가 80점 이상인 인플루언서의 비중 역시도 콰이쇼나 틱톡보다 빌리빌리가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팬과 인플루언서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랫폼 안에서의 영상 시청이라던가 인터랙션 자체도 10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1분기에는 코로나 특수 효과로 약 200%까지 증가했던 부분이 증가율 자체는 2분기에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물론 우수한 컨텐츠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빌리빌리 나름의 조치를 통해서 이런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왜 봐? 하실 텐데 빌리빌리는 MAU, DAU, MPU 이외에도 오피셜 멤버라는 숫자를 같이 공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준회원, 정회원 이렇게 나뉘는데, 정회원이 되게 되면 탐무라고 해서 자막의 색깔이라던가 위치, 그리고 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 시험이 궁금해서 직접 쳐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 안에서 굉장히 깊은 문제까지 다 맞춰야만 이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빌리빌리 입장에서는 일반 유저들 중에서도 더 엑기스를 걸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누가 봐 하시겠지만, 재밌게도 MAU 증가율보다 이 오피셜 멤버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코로나 효과로 빌리빌리 MAU 증가율이 70%를 기록을 했다가 2분기에는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오피셜 멤버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데 그쳤고요. 전체적인 MAU 중에서 50% 이상이 지금 오피셜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저들 중에서도 충성 고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행사인데요. 유튜브도 컨텐츠 크리에이터랑 팬이랑 만나는 큰 행사를 많이 주최를 하는데요. 빌리빌리 역시도 오프라인에서 특수한 이벤트를 개최를 하면서 이런 팬들의 플랫폼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프라인 행사로는 BMN, 빌리빌리 매크로 링크라고 해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800명으로 시작했던 행사가 지금은 몇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행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크리에이터나 해외 게스트가 참가하기도 하지만 특히 VR 콘서트가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명 보컬 라이드 콘서트라고 해서 빌리빌리에서 유명해진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유명한 주제가를 부르는 콘서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은 없는 VR 콘서트인데 이 표값이 높은 거는 1,580원, 한화로 30만 원까지 가니까 이런 행사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만큼 빌리빌리가 컨텐츠를 가지고 오프라인 행사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하나의 서브컬처를 한 컨텐츠로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플랫폼의 충성도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을 보실 때는 매출액 순이익뿐만 아니라 유저 수 그리고 사용 시간을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증가율은 다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MAU 같은 경우에도 1분기 70% 대비해서 55%로 증가율이 둔화가 됐고 DAU 역시도 5,050만 명으로 1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했는데요. 일평균 사용시간 역시도 1분기에 87분에서 79분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빌리빌리 성장성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2분기 들어서면서 정상화되고 공장을 다시 간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시 간다거나 하면서 전체적인 언택트 기업들의 MAU 증가율 자체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빌리빌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이치나 요쿠, 텐센트 비디오의 MAU 성장이 둔화되는 것 대비해서 빌리빌리의 감소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잘 선방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표를 보시면 경영진들은 3분기 MAU가 다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여름방학이 물론 지난해 대비해서 한 달 짧아지긴 했지만 3분기에 여름방학 시즌이 있고 2분기에 회사 전략이 빌리빌리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많이 주력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증가율 둔화는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연간 기준으로 올해는 1.8억 명, 내년은 2.2억 명까지 MAU가 증가할 것으로 회사에서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매출 순위 그리고 사업별 현황을 보시면요. 2분기 매출액은 26억 위안으로 기존의 빌리빌리가 제시했던 매출 상단 25.5억 위안을 오히려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YOY 증가율은 70%를 기록을 했고요. 콘텐츠를 확보하고 마케팅 비용을 늘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non-GAAP 기준으로 순이익은 4.76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분기랑 유사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시면 게임 사업, 부가가치 서비스, 그리고 광고 수익,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새로운 게임을 런칭을 하면서 이 부분이 게임 사업 실적 증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의 40% 이상이 게임에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게임의 매출액은 12억 위안으로 36% 증가를 하고 있고 빌리빌리가 ACG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ACG 관련 게임 퍼블리싱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게임이 판호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한데 지금 11개 게임이 이미 판호 승인을 받고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게임 매출액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VAS라고 해서 부가가치 서비스 관련 매출액인데요. 이 부가가치 서비스 매출액은 전체 게임 사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분기에도 매출액이 153%나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는 프리미엄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도네이션 하는 부분, 빌리빌리의 웹툰이라던가 이런 다른 부가가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이 비중이 20%에 못 미쳤지만 지금은 30%까지 높아진 중요한 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빌리빌리는 이번에 라이엇 게임즈랑도 3년 동안의 협력 관계를 체결을 했고요.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빌리빌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 비즈니스인데요. 광고 비즈니스 매출액도 3.4억 위안으로 108%나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의 거시경제가 2분기부터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굳이 빌리빌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포커스 미디어라는 광고 기업 역시도 3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특히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으로서 광고가 지금 많이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부합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당연히 광고가 몰릴 수밖에 없고 광고의 형태 역시도 기존의 어떤 문서라던가 사진 위주에서 영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빌리빌리의 광고 수익 역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비용 부분에서 확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빌리빌리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역시도 계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리빌리가 Z세대 중심에서 많이 알려진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양한 세대한테 플랫폼을 알리는 게 현재 회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빌리빌리는 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고 컨텐츠 역시도 기존의 ACG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교육,
뭐 스포츠, 뭐 라이프 스타일로 다각화하면서 유저들을 계속 모으고 있고요. 단순히 크리에이터가 생산하는 컨텐츠 이외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빌리빌리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계속해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플랫폼 중에서는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빌리빌리 2편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짜이젠!